민선고기 당선자 여러분은 알고 뽑으셨나요? 우리 지역 리더가 어떤 인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장과 11개 구군을 이끌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를 이끌 새 시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시장이 민선고기 인천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박찬대 시장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 회계사로 일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일했습니다. 숫자와 기업, 금융제도를 다루던 실무자가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경우인데요. 2016년 인천 연수구갑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까지 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핵심 지도부로 활동하며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돼 온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박찬대 시장의 정치 경력에서 빼놓기 어려운 장면은 2024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입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국회 대응을 이끌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내란 수계가 뻔뻔하게 내란 공범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정치권에서 박 시장이 반복해서 강조해온 말은 실력과 성과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했던 원내대표 경험과 회계 금융실무 경력을 인천행정의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임기에는 지속 가능한 시정, 여는 시정, 삶을 키우는 시정을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인천 11개 구군을 이끌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광화군입니다. 국민의힘 박용철 군수가 지난 2024년 보궐선거에 이어 다시 강화군정을 맡았습니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형적인 지역 정치인입니다. 강화 군의원을 3차례 지낸 뒤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맡아 지역 현안과 예산을 다뤄왔는데요. 갑작스러운 군정 공백으로 치러진 2024년 보궐선거를 통해 처음 군수직을 맡았습니다. 정치적 이슈도 있었습니다. 인천시의원 시절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 군수는 민선고기 핵심 가치로 소통과 화합을 내세우며 경쟁보다는 협력, 갈등보다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해서 중단 없는 강화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군수가 4년 만에 다시 옹진군정을 맡았습니다. 장정민 군수는 옹진군의원을 3차례 지낸 뒤 2018년 민선 7기 옹진군수에 처음 당선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군수직을 내줬지만 이번 재대결에 승리하며 다시 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군의원과 군수를 거치며 오랫동안 섬 지역의 생활 현안을 다뤄온 지역 정치인입니다. 장정민 군수가 자신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생활군수와 현장군수인데요. 거창한 구호보다 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생활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행정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해상교통 혁신과 청년 정책 확대, 신재생 에너지 산업 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물포구입니다. 국민의힘 김찬진 구청장이 새롭게 출범한 재물포구의 첫 구정을 맡았습니다. 김 구청장은 정치인이 되기 전 20년 넘게 인천 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한 치과 의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원도심이 쇠퇴하는 과정을 직접 체감했는데요. 지역을 바꾸려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022년 동구청장에 당선된 뒤 이번 선거에서 다시 선택을 받으며 마지막 동구청장에서 초대 재물포 구청장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열린 구청장실에서는 진심으로 듣고 행동으로 답하겠다는 문구를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원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 교통망 확충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영종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하성 구청장이 영종구의 초대 구청장이 됐습니다. 손하정 구청장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정치 실무를 먼저 경험한 인물입니다. 취임을 앞두고 보여준 선택도 눈에 띕니다. 신설 자치구의 재정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당초 계획했던 출범식과 취임식 규모를 줄였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행정 안정과 주민 생활의 예산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손 구청장은 말보다 행동,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겠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대 구청장이라는 상징성보다 실제 생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로 평가받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번 임기에는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공항 경제권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미추홀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구청장이 4년 만에 다시 미추홀 구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식 구청장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 정책특보를 거치며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잇는 조정 능력을 키워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역정치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남구에서 이름을 바꾼 미추홀구의 초대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당시부터 자신을 민생구청장이라고 부르며 골목과 생활 현장을 직접 살피는 행정을 자신의 정치적 색깔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취임사에서는 구청장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밝혀 현장 행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약동하는 미추홀구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안전을 핵심 축으로 경제, 복지, 문화, 소통 등 6개 분야 공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연수구입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구청장이 다시 연수구정을 맡았습니다. 이 구청장은 연수구 의원으로 지방정치에 입문해 인천시의원을 거쳤고 민선 6기와 8기에 이어 이번까지 3번째 구청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연수구를 중심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살려 곧바로 구정에 들어간 겁니다. 당장 눈에 띄는 건 인천 한만공사 본사 이전 문제를 둘러싼 행보입니다. 이 구청장은 미래 동력을 빼앗길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찬진 재물포구청장이 재물포구 이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적보다 지역의 이해를 앞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번 임기에는 인구 23만 명을 넘어선 송도 국제도시를 연수구에서 분리해 별도의 자치구로 신설하는 송도구 분구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남동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구청장이 민선구기 남동구정을 맡았습니다. 이병래 구청장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 대우중공업에서 부품 국산화 개발 업무를 맡아서 산업 현장을 경험했고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업에도 몸담았습니다. 이후 인천시의원에 당선됐고 제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아 행정과 예산을 다뤘습니다. 시의원 시절 그는 행정을 볼 때 정치인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위원장 한 사람보다 위원회 전체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혀 협업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임기에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싶은 사업으로 남동산단 혁신을 통한 남동구 대전환을 꼽으면서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남동구를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부평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구청장이 부평구 최초의 3선 구청장이 됐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국회 보좌진으로 정치 실무를 익힌 뒤 인천시 의원을 2차례 지냈고 2018년 민선 7기 부평구청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 8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렇듯 보좌진과 지방위원, 구청장을 차례로 거치며 정치와 행정 경험을 쌓아온 인물인데요. 차 구청장은 이번 선거 결과를 지난 8년의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준비해온 미래를 결실로 완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기에서는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등 지난 임기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계양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형우 구청장이 4년 만에 다시 계양구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형우 구청장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12년 연속 계양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연임 제안으로 2022년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했지만 이번 당선으로 인천 기초단체장 가운데 첫 징검다리 4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 구청장이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은 경험과 안정성입니다. 오랜 구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준비된 사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계양을 경제 자족도시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서해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재용 구청장이 새롭게 출범한 서해구의 초대 구정을 맡았습니다. 구재용 구청장은 서구 의원과 인천 시의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중앙정치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으며 공공기관 운영까지 경험했습니다. 지방의회와 국회, 공공기관을 두루 거친 경력이 특징입니다.
구 구청장은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현장 중심의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행정의 답은 골목과 시장, 학교와 일터에 있다며 직접 현장으로 가서 듣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재정 안정을 기반으로 민생경제와 복지를 강화하고 신도시권과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단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구청장이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의 초대 구청장을 맡았습니다. 김진규 구청장은 서구의원과 인천시의원을 거치며 검단 지역에서 정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제8대 인천시의회에서는 전반기 부의장을 맡아 의회 지도부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렇듯 김 구청장은 지역 위정 활동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정치인입니다. 이번 취임사에서 김 구청장은 구민이 주인인 소통 행정을 가장 앞에 내세웠습니다. 낮은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자치구인 만큼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도 많은데요. 검단은 빠르게 인구가 늘어났지만 교통과 생활 인프라, 재정 기반은 이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출범 직후 신설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공개하고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교통과 교육,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검단을 일자리까지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장과 11개 구군 기초단체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랜 지방의회 경험을 쌓은 단체장부터 한 차례 지역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 구청장, 신설자치구의 첫 구청장까지 걸어온 길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성과와 실행, 현장과 민생 등 각자가 강조해온 가치와 함께 민선국이 4년 동안 풀어야 할 과제도 뚜렷한데요. 이들이 걸어온 행보와 약속이 실제 지역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리더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